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위험물 기능장 처음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에 대해서 이제 일반 화학이라고 합니다만, 자, 화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고 들어갈 겁니다. 자, 기능장 시험에서 이제 진짜 일반 화학에 대해서, 순수 화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왜 일반 화학을 이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가서 정의를 배울 거지만, 자, 불 나거나 아니면 불 타는 것을 도와주는 물질을 이야기하고 전부 다 화학 물질입니다. 이 산업 분야에는 자,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죠. 화학 분야, 뭐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건설 분야. 다 이제 기본적으로 관련 자격증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위험물은 자, 화학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학에 대한 원리, 그리고 법칙,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화학 물질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알아야지 위험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자, 결정적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화학을 보고 넘어갈 건데, 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하셨던 분들, 일반 화학 그거 좀 어려운데 나 화학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위험물 기능사를 보고 기능장을 하시는 분, 아니면 기능장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자, 나는 화학에 좀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괜찮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에 비해서 기능사, 기능장은 일반 화학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산업기사는 20문제 나오고 난이도도 좀 있기 때문에 자, 꽈락도 있고 어려워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더 쉽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화학 전공을 했다, 나 화학 좀 많이 아는데 하시는 분들은 자, 뭐 스킵을 하셔도 좋고, 일반 화학 부분 아니면 그냥 뭐 쉬엄쉬엄 그냥 뭐 틀어놓고 이제 적당히 뭐 엄청나게 집중하지 않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쉽게 풀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때 이제 너무 간단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쓸데없지는 않지만 그냥 한번 읽어만 봐도 되는 내용들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떠한 공간을 채우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 이야기합니다. 자, 따지고 보면 이 책도 물질이죠. 자, 그리고 뭐 이런 뭐 철, 목재, 뭐 종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로 만들어진 것들 뭐 물체. 자, 뭐 책도 그러면 뭐 이제 물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종이, 이제 이런 뭐 잉크 안에 보면 이 종이를 붙이기 위해서 본드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 뭐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분류할 때 순물질과 혼합물이라고 이제 분류하는데, 자, 순물질은 자, 단체 혹은 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체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은 시험에 가끔가다 나옵니다. 별표 하나 정도만 할게요. 자,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및 동소체.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단체,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동소체가 중요한데, 자, 우리 전부 다 화학 물질은 알죠? 원소도 뭔지 아시죠? 뭐 산소, 수소, 뭐 철, 뭐 코발트, 뭐 이제 질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원소라고 하는데, 자,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산소라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O3 오존이라고 해요. 자, 둘 다 부르는 말이 다르지만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죠. 산소로만 되어 있지만 O2는 산소, O3는 오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소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위험물에서는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P, 적린이라고 합니다. 이류 위험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P4,
황린이라고 합니다. 둘 다 피, 인으로만 이제 만들어진 물질이지만 자, 어떠한 물질은 2류가 되고 어떠한 물질은 3류가 됩니다. 부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 두 개는 다른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면 동소체 관계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자,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고 대부분의 물질이 다 화합물이죠. 자, 물 볼게요. 여러분들 매일 마시고 저도 한 6, 7분 전에 마셨거든요. 물,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 자, 수소, 산소, 다른 원소죠. 합해져 있는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CO2, 이산화탄소, 소금, 그리고 이제 블라블라 별의별 물질들이 많이 있겠죠. 혼합물을 보겠습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 자,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섞였다가 분리할 수 있고 뭐 그러한 상태의 이제 물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설탕물, 설탕과 물이 반응해가지고 어떠한 화합물을 만든 게 아니라 단순히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거 끓이면 어떻게 되죠? 물 다 날아가고 설탕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냥 섞여만 있는 자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공기가 혼합물이고 우유가 혼합물이다. 이것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물질 확인을 하려고 하면 자, 녹는 점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공인된 기관에서 공인된 방법으로 자, 100% 아니면 아주 높은 순도를 가진 소금의 녹는 점을 측정합니다. 자, 공인된 기관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 이 표준 물질 측정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서 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진짜 소금인지 아닌지 이제 어떤 봉지에 안 담겨 있고 그냥 누가 종이컵에다가 야, 이거 소금이야 이거 해서 줬습니다. 근데 제가 어떠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소금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험을 해서 이 표준 물질에 나와 있는 데이터 값이 있거든요. 자, 데이터 값과 동일해야지 이게 진짜 소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확인, 실험 방법이 있는데 순물질을 확인할 때 고체는 녹는 점을 측정을 하고 액체는 끓는 점을 측정하면 됩니다. 물 어디서 끓어요? 순수한 물 100도에서 끓죠. 그래서 이게 투명해요. 보니까 자, 맛도 그냥 물이랑 똑같은 것 같고 아무 맛도 안 나고 투명합니다. 근데 이게 물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자, 이 액체를 끓여본 다음에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면 아, 물이구나. 한 가지 단서를 확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측정을 한다. 한번 보면 됩니다. 고체와 액체는 뭘로 분리한다? 여과, 필터로 고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위에 고체가 남고 액체는 빠지겠죠. 증류를 하면, 끓이면 설탕물을 끓인 다음에 그 증기를 따로 모아요. 그러면 물만 날아갈 것이고 설탕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 물질 분리 정제를 하는 거고 이게 다 뭔 의미입니까? 이거 왜 해요? 라고 하는데 자, 화학 실험에서 우리 위험물과 관련해서는 위험물 성상 판정 이런 것도 다 실험을 하거든요. 그냥 너 위험하니까 위험물 해. 너 아니니까 위험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위험물이 되려면 이 이제 규정된 실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 방법에 의해서 실험을 한 다음에 통과해야지 위험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상태, 3상태 여기는 중요하긴 한데 내용은 자, 겁나 쉽습니다. 여기는.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물질은 전부 다 세 가지 상태를 띱니다. 가장 간단한 물로 볼게요. 자,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해요. 얼음, 그냥 일반 물, 수증기. 자, 그래서 한마디로 온도가 낮으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고체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되고, 더 올라가면 기체가 되겠죠.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제 화학적으로 봤을 때 압력이 중요하거든요. 자, 온도랑 물질의 상태에 따른 내용은 그냥 누구나 그냥 초등학생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압력 한번 볼게요. 자, 압력은 뭐냐면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는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기끼리도 서로 엄청나게 밀고 있어요. 공기가 저를 밀고 제 몸도 바깥으로 공기를 밀고 이게 지금 평형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대기압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고체가 뭡니까? 어떠한 물질이 아주 단단하게 엉겨 붙어 있는 상태죠. 자, 온도가 내려가면 분자 운동이 둔해져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려고 고체가 되거든요. 그것과 압력. 미니까 압력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거고 만약에 압력이 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약해지면 역시나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압력이 올라가면 어디로 간다? 고체 쪽으로 가게 되고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 것은 온도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압력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온도는 우리가 그냥 가스레인지만 켜도 쉽게 올리고 쉽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압력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온도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 아니 그 장치가 당연히 있겠죠. 그럼 거기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온도는 자 일정 온도이지만 압력에 따라서 물이 이제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온에서 이제 아니 기체가 되기도 하는 자 그런 관계를 이 간단한 이 텍스트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모양과 부피가 있으며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한 거, 지들끼리 세게 붙어 있는 겁니다. 세게 붙어 있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압력이 세거나 아니면 추우면 서로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더우면 떨어지겠죠. 자, 액체는 그 중간, 기체는 압력이 낮거나 온도가 높을 때 지 멋대로 공기 중에 왔다 갔다 하죠, 기체는. 자, 넘어갈게요. 자,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할게요. 쉬운 거부터. 자, 기체가 액체된다, 액화. 액체가 기체가 된다, 기화. 그리고 자, 우리가 녹는 것을 그냥 녹는다라고 하는데 한자어로 융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굳으면 응고라고 하죠. 응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고체에서 기체로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체에서 고체로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둘 다 승화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가게 뭐 베스킨 라빈스 이런 데 가면 자, 집까지 가는데 몇 분 걸려요? 라고 물어보면 한 30분 걸립니다. 라고 하면 안에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죠. 그거 고체에서 녹았다가 기체로 갑니까? 꺼내놓으면 바로 그냥 기체로 날아가 버리죠. 그런 거를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실생활에서도 승화는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많이 보죠. 밥할 때 연기 뽀록 나오죠. 그걸 기화. 다시 액체가 되면 액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자, 한 4-5문제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별표 한 3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업 한 10몇 분 됐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이 수치 몇 개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상태 변화에 따른 열이라고 하고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물이니까 이제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이 고체인 상태를 뭐라고 하죠? 얼음입니다. 자, 고체라고 쓸게요.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다시 날아가면 이제 기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 1g 기준입니다. 자, 액체 온도부터 볼까요? 물이 언제 녹아요? 0도에서 녹죠.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 이 사이의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도씨에서 녹고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럼 이 사이에 이 100도라는 구간, 액체인 구간에서 1g을 1도씨 올리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1칼로리가 필요합니다. 1도씨 올리는데 자, 1칼로리. 자, 되게 쉽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 때 0도씨에서 물이 녹지만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0도씨에서 얼어요. 이제 0도씨 이제 0도씨부터 내려가면 얼거든요. 그래서 0도씨는 이 얼음과 물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꽝꽝 얼음. 냉동실 우리 보면 보통 온도를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18도씨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놓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정용 냉장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설정이. 자, 그러면 얼음을 녹이려고 꺼내놓으면 바로는 안 녹을 거 아닙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녹겠죠.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0도씨에서 똑같이 녹으려고 할 거예요. 이때 그냥 녹는 게 아니라 자, 얼마? 1g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약 80 칼로리의 열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을 1도 1도씩 조금씩 올리는 것보다 그 얼음을 녹일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약 80배나.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00도씨에서 물이 끓어요. 자, 끓는 물을 이제 어떻게 기체로 날려야 되거든요. 자, 날려야 됩니다. 자, 이때는 훨씬 더 많은 열이 필요하게 됩니다. 얼마냐면 539 칼로리 퍼 자, 그램. 이건 1도씩 올리는데 1칼로리 필요하죠. 자, 그러면 정리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 되겠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이 구간을 우리가 녹인다. 자, 뭐죠? 한자어로 융해. 융해시키기 위해서 자, 필요한 열. 그래서 이제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가 바뀔 때 필요한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번에는 말려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화라고도 하는데 보통 기화라고 하기보다 증발시킨다라고도 하죠. 증발 잠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온도는 그대로고 이제 날려버릴 때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죠. 상태는 액체에서 액체, 온도만 바뀌는 구간을 우리가 현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현열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나오는 문제는 자, 1g의 얼음 0도씨를 얼음이니까 을 해야 되죠. 자,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1g 융의 잠열 80 더하기 자,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면 0에서 100까지 그럼 얼마 필요합니까? 정확하게 100칼로리 필요하겠죠. 여기서 539 다 더하면 얼마 나오나요? 다 더하면 자, 71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719 칼로리 적어주시면 됩니다. 1kg이라고 했으면 719 kcal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차가운 물을 끓일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그 끓는 물을 날려버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소화 파트에서 배울 거지만 이 증발 잠열 때문에 물이 소화 약재로 쓰이고 물의 소화 효과가 그만큼 우수한 겁니다. 자, 이런 거는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자, 화학적 성질은 뭐냐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물질을 나타내는 성질로 자, 어떻게 화학 반응식이 동반되는 자, 그러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또 이제 위험물에서 반응식이 아주 중요하죠. 나올 때 볼게요. 자, 이런 거 되게 쉽습니다. 물질의 변화, 물리적 변화랑 화학적 변화. 그냥 단순히 녹는다, 철이 녹아 센 물이 된다. 그래봤자 뜨거운 철, 그냥 철, 녹은 철, 안 녹은 철 그거죠. 그냥 같은 물질인 겁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된다. 그냥 물과 소금입니다. 얼음에 녹아 물이 되면 그냥 그게 어쨌든 H2O지 다른 걸로 바뀌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화학적인 변화는 뭐냐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반응식이 나오게 되고 아예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탄소와
탄소. 여러분들 연필심 거의 대부분 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도 그래요. 여기 교탁구 나무인데 거의 탄소로 되어 있고 이 옷도 탄소가 거의 주성분일 겁니다. 자, 그거랑 좀 보이지 않는 제가 마시고 있는 산소 두 개 만나면 눈에 안 보이는 CO2로 바뀌게 됩니다. 이 종이도 어차피 탄소거든요. 이거 태우면 날아가서 없어지잖아요. CO2로 바뀌는 겁니다. 수소. 자연성 가스고 되게 위험한 가스죠. 탄소랑 만나면 물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연소가 잘 되는 차량 배기구에서 물 떨어지잖아요. 그거 진짜 그냥 순수 H2 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되는 현상. 화합은 뭡니까? 두 가지 상위의 물질이 만나서 하나 만드는 거. 분해는 여기입니다. 물을 전기 분해시키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거든요. 3종 분말로 쓰이는 이 제일인산 암모늄은 암모니아 메타인산 물로 분해가 됩니다. 치화는 뭐냐면 치화는 자 이제 바꿔가는 겁니다. B와 C가 사귀고 있었는데 A가 와요. 그래서 C 입장에서 나 A에서 좋은데 그래서 B 버리고 가는 겁니다. 마그네슘과 황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그냥 순물질이고 황산은 H2SO4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인데 자 보니까 MG가 내가 SO4 만나고 싶네. H2 너 꺼져 라고 해서 지가 들어가고 얘를 쫓아내버리죠. 이런 것들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자, 복분해는 양심적입니다. 그래도 AB랑 CD랑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냥 서로 바꿔 타는 겁니다. 그래서 AD, BC 질산, 은과 염화나트륨이 있었는데 보니까 서로의 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AG가 CL이랑 만나고 그러면 나는 NA는 NO3를 만날래? 이렇게 해서 갈아타는 현상을 복분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막 외울 필요는 없고 자 문제나 아니면 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이게 그냥 뭔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화학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화학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 개요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자 이쪽만 여러분들 좀 잘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융의 잡열, 증발 잡열 이거는 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현열 구간일 때는 1칼로리 올리는데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이번 시간에 암기해 주시면 자 딱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